5대 질병,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개선된다. 혈당 스파이크는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 치매는 제3의 당뇨병이다. 피부가 맑아지고 젊어진다. 충치와 잇몸 질환이 예방된다. 만병일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5대 질병,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개선된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개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이 자신의 치유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종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점점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주로 어떤 질병이나 증상에 효과적인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을 4대 질병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5대 질병을 발표했습니다. 우울증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는 매년 늘어나서 오히려 4대 질병을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5대 질병에 대해 저탄수화물 식단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 효과의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입니다. 먼저 암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은 과다 탄수화물로 인한 대사질환입니다. 암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지방계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자체 생성해서 포도당을 독식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인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저탄수화물의 효과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암에 관한 부분은 뒷장에서 더 자세하게 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저탄수화물의 식단은 뇌졸중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과 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동맥이 막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을 말하며 뇌출혈은 혈압의 상승으로 혈관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주막과 출혈은 유전적 원인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동맥류는 동맥 일부가 혹처럼 불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뇌동맥이 약하거나 뇌동맥 경화, 세균 감염, 머리 외상 등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주막과 출혈은 저탄수화물로 인한 예방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다음은 심장병입니다. 심장병도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 근육에 괴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므로 심장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원인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낮추어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의 문제를 개선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탄수화물을 통해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연구된 계기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입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은 혈당의 불균형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 안정화를 통해서 우울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혈당 불균형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조울증과 조현병은 식사 요법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불포화 지방산을 투여해 정신질환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달콤한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높은 혈당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 중독 증상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연관성이 깊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탄수화물 식단의 핵심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가장 먼저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명백히 개선합니다. 그 이유는 온몸의 혈액순환과 대사가 좋아지면서 결국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면 모든 질병에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특히 난치병으로 알려진 각종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고혈압, 다낭성 난소증후군, 저혈당 등의 만성질환을 개선합니다. 저는 드라마틱한 치유 사례를 수없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더 이상 약물과 만날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저탄수화물 식단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류성 식도염과 얼굴이 하얗게 올라오는 마름버짐도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즉시 개선되며 마름버짐은 한 달 정도 지나면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일상적으로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모발에 탄력이 생길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 과거에는 공복 혈당 수치에 주목해오다가 최근에는 식후 혈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큰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될수록 우리 혈관은 쉽게 손상되며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 질병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혈당이 6, 70 정도 상승하곤 합니다. 이것을 혈당 미니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만큼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미니 스파이크가 비만과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의 숨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성인이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혈당 수치의 상승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혈당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여성이 백미 1인분을 먹었을 때와 구운 고기 1인분을 먹었을 때의 혈당 수치 변화를 비교해보면 백미를 먹었을 때는 식후 1시간에 혈당 수치가 165까지 상승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구운 고기를 먹었을 때는
혈당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혈당 수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180을 넘어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이 긴급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인슐린을 추가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하루에 3회에서 5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스파이크의 급격한 파도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진대사는 위협받고 자연 치유력은 약해지며 췌장은 과로로 지쳐갑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와 췌장의 과로 노동은 알레르기 질환과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중년의 췌장은 지칠 대로 지쳐 인슐린 분비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당뇨병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최근 정제탄수화물의 폭증은 이러한 화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혈당 불균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몸에 좋고 단순 탄수화물은 몸에 좋지 않다는 상식이 있습니다. 물론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보다 분명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현미밥을 섭취해도 혈당이 40, 5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대사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현미밥일지라도 150 이상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니 혈당 불균형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복합 탄수화물일지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제3의 당뇨병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치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치매를 발병케 하는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의 원인에 대해 합의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 높으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과거부터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높은 인슐린 상태로 고인슐린 혈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혈액 내에서 높은 인슐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과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이 발생합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고인슐린 혈증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혈당과 알츠하이머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투여받는 당뇨병 환자는 치매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테르담 연구와 고베대학 연구를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투여받거나 고인슐린 혈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에 쌓여 알츠하이머 위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고령자는 뇌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위험도가 2배이며 두 가지 유형의 치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발병하기 쉽습니다. 또한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은 환자의 위험도는 정상인보다 4.3배이며 인슐린 및 인슐린 분해 요소가 치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치매는 제3의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젊어진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피부는 외모의 핵심입니다. 피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기 쉽습니다.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십시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자연 치유력이 좋아집니다. 혈액이 맑고 깨끗하면 노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지며 모발은 탄력과 윤기가 더해집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뱃살은 빠지면서 허리 라인을 복원해줍니다. 자신만의 숨겨진 S라인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갸름한 턱 라인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제가 자주 찾는 교도의 불고기 전문점 난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구스모토라는 이름의 다둥이 엄마입니다. 한 번은 저탄수화물 모임 아저씨 다이어트 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식단 변화의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저칼로리, 저지방 식단을 비롯해 온갖 식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요요와 함께 좌절의 쓴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잦은 다이어트로 피부가 상해서 피부 관리실까지 다니느라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 다이어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지만 결국 체중 감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연히 제 책을 구입했습니다. 책을 모두 읽은 뒤 그녀는 귀중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고 합니다. 칼로리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파는 고기만 먹으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오로지 고기와 채소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5kg을 감량했으며 나중에는 무려 10kg을 감량했습니다. 다둥이 아줌마에서 몸짱 여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병원 회식을 위해 식당을 찾았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이후에 머리카락이 굵어졌어요. 체중 감량 효과도 놀라웠지만 윤기 나는 모발을 갖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답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이 예방된다.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치통으로 밤잠을 설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치아의 중요성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손상된 치아와 잇몸 치료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치아 건강은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치아를 잃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치와 잇몸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충치와 잇몸 질환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플라그입니다. 플라그는 치아 표면에 들러붙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보통 치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플라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플라그의 본질은 음식 찌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 세균의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속 세균은 풍성한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가 소문이 나면 세균들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세균은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삼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균은 포도당을 흡수하고 치아를 녹이는 산을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이 산성물질이 치아 표면을 녹이면서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입속 세균이 좋아하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잇몸 질환이 생기거나 심각해진다면 자신의 혈당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해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지키세요. 만병일독.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하나의 원인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은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그 근원을 지키는 것이 혈관의 건강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질병 예방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즉각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며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혈당은 왜 혈관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체내의 산화 반응과 항산화 반응의 균형이 무너져서 산화 반응이 우위를 차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화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수소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에 녹이 쓰는 현상과 같습니다. 세포를 녹슬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고혈당, 활성산소, 흡연과 같은 독성 환경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혈관의 이완과 수축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기능들이 떨어지면 혈관의 동맥경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둘째, 혈당이 높아지면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최종 당화산물이 혈액 내에 형성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란 단백질과 포도당이 결합한 물질로 당뇨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혈액에 남아있는 포도당은 당화 반응에 의해 혈관벽의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에 흡착됩니다. 당과 결합된 단백질 일부는 변성 단백질이 되고 이것이 다시 당과 결합하여 생기는 것이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쌓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피세포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은 즉각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액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혈관에 압력을 가하며 항산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고혈당은 이 시스템을 방해하며 강한 압력을 가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식후 혈당 수치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위 세 가지 요인으로 고혈당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고혈당을 일으키는 3대 영양소는 오직 탄수화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지방 식사요법으로는 고혈당을 절대 예방할 수 없습니다. 과다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 불균형을 일으켜 안정적인 신진대사를 망가뜨립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직접 실천하게 되면 고혈당으로 인한 만성질환 위험 요인이 사라질 것입니다. 즉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개선합니다. 또한 혈당 수치의 안정으로 정신적인 고요함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드린 부분 이외에도 맛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즐기기 위한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